오늘 공부한 거니까 오늘은 미분의 활용 파트에서 풀다가 조금 명확하게 이해가 좀 안 되는 것들에 대한 보완을 좀 진행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은 뭐 바로 뒤에 있는 이 부정적분에 대한 이야기로 좀 손을 대고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방학 때까지를 통해서 방학 때는 어쨌든 낮에 시간이 있을 거니까 그 수특 부정적분과 정적분, 적분에 대한 모든 이야기까지를 개념 마무리를 짓는 게 목적이고요. 알겠죠? 이 교재는 개념 정도 보고 언젠가 이제 시간적 여유가 되면 나중에 이제 특히 썸머 때는 뭐 시간이 자습이 많으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 교재를 확실하게 푸는 게 우선적인 것이고 그리고 불안한 파트 요거는 좀 보완 학습을 하면 됩니다. 요거는 뭐 이제 그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일단은 잠깐만요. 이 수원은 그래도 뭐 저번에 시그마도 풀고 했으니까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등차등비 좀 다룰 줄 알고 합 공식 보고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시그마 만들기 잠깐 그 툴을 좀 이해하고 그 시그마에 대한 각 상황들 뭐 3차 이하의 당식 뭐 아니면 지주식 축차 계산 쓰는 패턴들 이런 것들만 일단 노트에 기댈 수밖에 없겠지만 보면서 풀이를 끌고 나갈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상황들이 있을 거니까. 미분도는 풀어온 거 보니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정도를 풀 수 있는 거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알겠죠. 물론 그 풀이가 이제 뭐 오롯이 잘 이해된 풀인지 아까 선생님이 말대로 뭐 그죠? 해설지에 그냥 끌고 간 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좀 뭔가 명확하지 않은 거에 질문만 좀 받아볼게요. 어디부터냐면 이 도함수하는 극값부터야. 62페이지부터 62페이지 쭉 문제를 풀다가 뭔가 이게 나 풀었다고는 하는데 이게 지금 내가 제대로 풀고 있는 건지 뭐 이게 스토리가 좀 잘 안 보이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질문을 좀 받고 오늘은 적분 얘기를 들어갈게요. 질문 좀 있습니까? 아까 그 아이언도 3차 함수 잘 못 그리겠다 그러는데 봐봐봐. 85번 5번은 볼까요? 85번 좋습니다. 85번입니다. 얘도 선생님은 그냥 그 우리가 좀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K의 범위에 따른 실근의 개수를 그냥 정리해 드릴게요. 알겠죠? K가 어떤 범위에서 실근이 몇 개, 이걸 확실하게 분석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럼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정확히 분석하려면 식을 두 개로 찢어서 함수를 그려야 될 거 아니겠죠? 어떻게 찢는 게 좋다고 했지? K만 넘겨서 마이너스 K를 오른쪽으로 넘겨버리면 좌변의 함수가 쌤은 얘기를 위해서 fx가 있는 거 쓸게요. fx가 3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더하기 16이고요. 요걸 그릴 거고요. y는 k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 따져보겠다. 일단 이런 개념만 잡혀있어도 수업을 사실 잘 이해되고 있는 거야. 사실 이게 제일 맹점이니까. 일단 얘를 그리려면 4차 함수 그리려면 우리가 미분해야죠. 도함수를 구해서 12x 3승 마이너스 12x 제곱 마이너스 24x가 되겠네요. 그렇죠? 식의 모양은 조립대법까지 가지 않아도 될 만한 모양이긴 하네요. 12x를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인수분해 하면 12x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되겠죠. 요까지 맞겠죠? 그리고 3차 함수 그리래 봐봐. 오늘 3차 함수에서 4차로 넘어가는 디테일 좀 잡아드리면 마이너스 1을 한번 만나고요. 0을 만나고요. 2를 만납니다. 이게 간격이 이쪽이 더 넓잖아, 그렇지? 그럼 3차 함수가 나중에 이제 본 수업 때 배울 건데 대칭 함수가 뭐니?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 극대와 극소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를 이어주면 이게 중점을 지나요. 여기 이게 중점이에요. 그래서 모든 3차 함수는 이 점의 대칭이에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3차를 이렇게 그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렇지?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요 간격의 이 넓이가 이 넓이보다 훨씬 작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가 여기 대칭이니까 정확히 여기에 축이 있으면 이 간격이 똑같을 거예요. 근데 요 간격이 좁아졌다는 건 얘가 위에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쪽이 훨씬 클 수밖에 없어요. 여기 대칭이거든요. 알겠죠? 이런 관계를 알면 뭐가 좋냐면 오늘 뒤에 적분도 얘기 좀 하겠지만 이 얘기까지 들어가지 않을 건데 결국 우리가 내려서 fx 그릴 거 아니죠?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라고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에다가 이 플러스 되는 부분이 이 넓이만큼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이 넓이만큼 내려가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지는 나중에 적분의 후반부로 배우면 이제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연결되는 건데 지금은 단순하게 보면 얘가 간격이 좁고 간격이 넓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되는 올라가는 양보다 여기 내려가는 양이 훨씬 길어요. 근데 그래프 그리면 봐봐. 감소 증가 이해되지? 여기는 도함수 그래프고 우리는 fx를 그리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다 감소가 많이 되는 소리 이렇게 되는 걸 이미 알 수 있다는 거야. 왜냐면
간격이 넓기 때문에.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fx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y는 fx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x는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x는 0이 여기 있고 x는 2가 여기 있는 거죠. y는 k를 그어서 교점을 정확히 잡아내려면 여기 높이를 다 알아야 돼. x에 0을 넣어버리면 여기 0 넣어버리면 16이잖아. 그죠? 그 다음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버리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을 구하면 얘가 3 더하기 4 마이너스 12 더하기 16이니까 그거 보면은 11 되겠지. 11. 여기 높이 11. 되겠어? 여기 높이를 구하면요 x에 2를 집어넣어버리면 f2가 48. 이러면 8, 4, 32 마이너스 48 더하기 16 날라가고 마이너스 16 됩니다. 이해겠어요? 그러면 서영이가 많이 피곤하구나. 아까 친구가 얘기하는데 생긋생긋 했는데 수업을 들어오니까 마트에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듣지 마세요. Y는 K가 봐봐. K가 여기 있으면 몇 개? 2개. K를 옮기면서 얘기하는 거야. 답은 얘기했죠. 자 적어보면 K가 Y는 K가 여기 있으면 2개니까 Y는 K. Y는 K X가 평행 직선이니까 16보다 크면 2개. 2개. 쭉 적어볼게요. K가 16이 몇 개? 16이면 아니죠. 16에다 걸치면 3개. 중근 1개, 그냥 근 2개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총 3개. 그 다음 11과 16 사이는요? 4개. 파악되겠어? 여기 있으면 4개. 그죠? 11일 때 몇 개? 3개. 마이너스 16과 11 사이에는 2개. 이해했어? K가 마이너스 16일 때는 1개. K가 마이너스 16 작으면 0개. 이런 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지. 알겠죠? 이 문제의 질문은 4개가지 범위니까 얘가 답이겠죠. 있으니 그렇게 푸는 문제다. 그래서 뭐 아예 다 파헤쳐 버린 거죠. 알겠죠? 3차 이상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야. 이거는 근을 구하는 건 아닙니다. 실근의 개수가 먼저 많은 거죠. 그렇게 체크해 볼 수 있다. 또 혹시 뭐 좀 질문하고 싶던 문제 있습니까? 물어보면서 서영이도 답이 나왔던 문제라도. 근데 포함되지 않는 근이 저기서 저걸 제외하고 더 나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K 값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봐봐. 실근을 4개 갖는 범위가 A잖아. 이 범위 안에 없는 거 찾아내면 되지. 그냥 이제 이거는 그냥 범위에 대한 질문인 거죠. 답은 11이 되겠네요. 그죠? 11은 능이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프나 그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래프 그리는 것만 잘 살려져 있으면 어차피 또 그 다시 유형정리 수업하면 똑같이 해. 똑같이 하는데 이제 풀어주는 문제 레벨이 올라가는 거지. 그런 게 이제 필수형 그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내용은 여기서 설명한 거 똑같은 내용을 하는데요. 좀 더 빠를 것이고 좀 더 많은 디테일을 설명하겠죠. 너네 알지 못해서 뭔가의 디테일이 더 있겠지. 지금 얘기하면 전 대칭성이라든지 3차함수의 그런 것들처럼 그런 게 추가가 될 거야. 이제 큰 덩어리는 그래도 좀 전달이 된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이제 아예 뒤에 있는 적분의 발을 좀 담궈보시죠. 저 부등식에서 활용 문제. 네네, 한번 풀어줄게요. 그 아예 혹시 부등식 문제 풀었어? 여기까지 못 풀었어, 아예? 복습만 했어요. 그 서희는 부등식 문제를 뭐 풀었어? 290번. 290번이라. 91번. 90번을 풀었어? 해설문은 해설문을 풀긴 했는데 이걸 만약에 아연이가 질문하면 설명해 줄 수 있겠어? 알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자가진단 할 때는요 설명이 가능한지 체크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그 친구한테 내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거기서 이제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라는 말을 하지 않고 알겠죠?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너네가 이해가 된 거야. 자 보시면은 이제 또 시작이네요. 네, 보시면요 아시죠? fx가 4x 세제곱 마이너스 6x 2고요. gx는 3x 제곱 마이너스 a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서 이 범위에서 fx가 gx보다 항상 위에 있고 a의 범위를 만들어 봐라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 선생님 3차 함수를 그리고 2차를 그려서 얘가 더 위에 있게 따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능한 얘기죠. 알겠죠? 근데 그건 좀 그 어렵게 푸는 거지. 알겠죠? 굳이 뭐 주어진 대로 함수를 그릴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이 문제 정리하세요. 대입을 해버리면 결국 얘가 얘기하는 건 이 범위 안에서 4x 상승 마이너스 6x가 3x제곱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게끔 만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왔듯이 a만 냅두고 넘기는 게 확실히 편하니까 얘를 넘기자는 거죠. 그러면 4x 상승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6x가 마이너스 a보다만 크게 만들자는 거지. 알겠죠? 그럼 얘는 뭐 fx나 gx 쓸 수 없으니까 쌤의 이름이 있어야 설명이 편하기 때문에 좌변 함수를 hx를 할게요. 얘도 많이 쓰는 이름이니까 hx가 4x 상승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6x 나 치고 얘랑 y는 마이너스 이 두 개를 그리겠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그래프를 그릴 때 요 범위만 그릴 거기 때문에 전 범위를 그릴 필요 없고 저 범위를 딱 그린 다음에 이 범위 안에 그래프 봐봐 3차니까 이렇게 충분히 얘기하면 이렇게 잘릴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잘리면 여기는 안 볼 거고요 이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a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그래프 중에 제일 밑에 있는 요점만 있으면 돼요 요점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 3이라 가정하면 y는 마이너스 a가 3보다만 작으면 돼 그럼 나머지 당연히 클 거 아니야 그죠? 결론은 마이너스 a는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여기 있으니까 나는 인정 뭐 이런 식인 거죠 만약에 이 문제는 범위가 양쪽이 잘리기 때문에 반대로 낼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반대 쪽이 이렇게 돼버리면 범위를 잘랐을 때 요점이 제일 높잖아 이 정도 비가 필요한 거야 뭐 몰아치면 이번에 y는 마이너스 위에 있어야 될 거야 그래야지 모든 점이 얘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그런 걸 따질 줄 아는 그 눈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범위가 어쨌든 이거였으니까 풀어보면 hx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때리겠습니다 h 플러스 x는 1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죠 6으로 묶으면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고요 인수분해하면 2, 1, 1, 0이 마이너스죠 2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림 그리면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아래로 불러 여기가 마이너스 1, 1겠죠 됐죠? hx를 그리면 내려서 증가 감소 증가니까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 이런 의미인 거죠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x는 1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주어진 범위가 봐봐.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여기 있겠죠 x 마이너스 그지? 2까지 2가 여기 있겠죠 아무튼 잘라 나는 그림을 여기부터 요게 되는 거 근데 y는 마이너스 a보다 이 모든 그래프가 다 위에 있어요 그럼 나는 이 그래프 안는 제일 작은 점이 필요한 거야 최소값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럼 그래프가 뭐 hx가 이렇게 생겼다면 최소값이 x가 얼마일 때일까요? 1일 때? 일까요? 그렇지 누구랑 누구를 마이너스 1과 1의 계산을 봐야겠죠 왜냐면 마이너스 1이 감소가 쭉 떨어질 수 있으니 모르는 거야 알겠죠? 최소가 될 수 있는 후보를 다 구해봐야 돼 여기도 구해보고 여기도 구해봐야 되는 거지 그래프에 우리가 증가 감소만 구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몇이죠? h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더하기 6이니까 마이너스 1 되고요 h1 같은 경우는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1도 낫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프 쌤 좀 정확히 그리면 봐봐 여기 높이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뭐 거의 정확한 거죠 마이너스에서 출발해서 올라갔다가 마이너스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죠? 이런 그림 것까지 보면 알겠습니까? 그러면 y는 마이너스 a가 얘보다 밑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쟤는 중요하지 않죠 얘보다 즉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5보다 밑에 있다는 건 작거나 같다는 거지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부동은 바뀌어서 5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하면 된다. A의 최소값은 5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케이? 네, 그걸 풀면 된다. 또 좀, 그 다음 또 푼 문제 중에 있어? 이제 됐어? 네, 나이는 이제 감이 잡혔죠? 어떻게 푸는지. 성이 알겠어? 전혀 이 표정은 알겠는 표정이 아닌데요. 너도 풀 수 있겠어? 풀고 개별 질문을 좀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또 마찬가지 전달은 됐는데 제가 항상 걱정이 되고요. 여러분
지금 서희랑 한 지가 얼마 됐지? 우리 2달 됐나? 그치. 아이는 한 달 반쯤 됐을 거죠. 한 달 만에. 말도 안 되는 지도 빼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진행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건지를 주변에 아마 너네 뭐 친구들이나 뭐 아니 학교 수학생이나 알겠습니까? 수학생은요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그 공부 안 돼, 너 하나도 모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야, 알겠죠? 네, 말도 안 되는 진행을 하고 있음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공부가 실제로 되고 있고요. 이렇게 가면 나중에 이제 필수형을 너네가 써볼 때 빡세게 공부하잖아. 그러면 그 말도 안 된다는 사람들이 오 되네 이렇게 바뀝니다, 알겠죠? 쌤이 그런 그런 식의 수업을 뭐 너무 많이들 해왔기 때문에 쌤 된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 다만 금방 날아가요 진짜.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이게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진행이기 때문에 제 내용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막 날아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너네가 뭘 해야 돼? 매일 노트를 안 하잖아. 근데 내가 지금 그게 제일 짜증이 납니다, 알겠죠 여러분? 매일 노트를 읽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매일 알나? 매일 이렇게 얘기하면 책서 오늘 밤에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니지. 그렇습니다. 매일 읽어야 돼요, 알겠죠? 매일 날아간다고. 지금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인 줄 너희가 알아야 돼.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진행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성장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제발 선생님 말 공부 좀 지켜주세요. 노트 매일 봐라. 할 일 없어 노트 좀 봐라. 핸드폰 보고 앉아있지 말고 노트 좀 봐라 좀. 넘어가겠습니다. 잔소리할 시간 나갔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원래 그 미분 사이에 속도라는 파트가 있어요. 속도라는 파트는 선생님 일부러 안 하는 게 이게 내용이 작은데 애들이 맨날 까먹어. 그래서 우리 필수형 할 때 혹시라도 이제 루스쌤이 수업을 하시니까 루스쌤 내가 미리 좀 부탁을 해놨습니다. 혹시 그 속도까지 갈린 적 없을 것 같긴 한데 우리 수업 끝날 때까지 그 전에 가더라도 생짜로 설명해달라고 해요. 아예 처음 듣는 기준으로 설명해달라고. 그게 필요한 아이들도 너희들뿐만 아니라 또 있기 때문에 그때 이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쌤이 우리 세이브 시간 세이브를 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속도 파트는 지금 뭐 손도 못 대도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차피 배우면 내용이 깊지 않아서 금방 그 이해가 돼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됐고 오늘은 이제 94페이지에 있는 부정적분을 들어갈 겁니다, 알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기본 굵직한 선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들어가 보시죠. 자, 뭐 거의 다 왔습니다. 미분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알겠죠? 말도 안 되는 스피드를 마지막 단원 왔는데 여기가 3번 적분법. 우리가 이제 미분법을 배우긴 했는데요. 선생님가 미분이 뭐였지? 여러분 시작인 거야? 도함수를 구하는 거. 아, 요번에 노트를 한번 봤다는 얘기 알겠습니다. 좋아요. 도함수가 뭐였지 알나? 이거 안 보는 거야, 노트. 도함수가 뭐였죠? 그치? 금방 날아간다니까. 선생님가 도함수가 뭐였지? 아이고, 노트 보세요. 네. 지금이라도 보세요. 오 마이 갓. 접선의 기울기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함수를 우리가 도함수라고 부릅니다. 너네가 미분에서 구한 그 함수가 도함수예요, 알겠죠? 거기다 숫자를 대입하면 원래 함수인 그 점에서 그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미분 계수, 순간 변화율 이렇게 부릅니다. 순간 변화는 뭐냐면 점 두 개에 따박따박 붙어있는, 붙어있는 게 맞습니까? 무한소만큼 떨어져 있는 두 점 다 기울기를 구하면 멀리서 뜯 보면 한 점처럼 보여. 알겠습니까? 그런 게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자, 적분은요, 이게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이, 야, 적분이 뭐야? 야, 미분의 반대야. 라고 이제 무식한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적분하면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부정 적분이라는 게 있고요. 여러분, 어디가 무식한 얘기 하지 마세요. 정적분의 얘기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 부정적분과 정적분이 있는데, 잠깐만요. 그래, 없어요. 보세요. 자, 부정적분이 바로 미분을 거꾸로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부정적분의 말 자체가 미분을 거꾸로 해봐! 이런 뜻이야. 알겠죠? 그러면 쌤, 정적분은 뭡니까? 라고 하면 쌤이 이걸 뭐가 쓰냐면, 부호 넓이들의 합을 구하는 게 정적분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쓰는 표현이에요. 알겠죠? 이 교과서나 그런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 쌤이 뭔가 정답을 좀 쉽게 하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정적분이 뭔지는 배우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제 일단 부정적분만 딱 배워놓고 이제 일단은 상황을 좀 체크해 볼 생각인 건데 뭐 상황 가서 잘 전달되면 적분에 살짝 정적분을 살짝 바로 잡을 수도 있는데 일단 봐봐요. 이 부정적분이라는 것은 그대로 미분을 거꾸로하는 거야. 정적분은 그냥 뭔가 개념이 들어있다 이런 좀 이해하면 돼요. 정적분은 다른 얘기다라는 거고요. 얘는 거꾸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얘는 되게 쉬운 게 봐봐. 우리가 x 제곱을 미분하는 거 이렇게 쓰죠. 그렇죠? 요걸 그냥 한글로 쓰면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2x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2x를 부정적분하면 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되게 쉬운 얘기인 거야. 그냥 반대로 해 이 말인 거니까. 그렇죠? 얘를 부정적분하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부정적분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미분은 이렇게 풀어서 표현하자. 그렇죠? 그럼 얘도 표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얘는 어떻게 쓰냐면 여기 있습니다. 자, fx를 부정적분해라 이랬습니다. 자, 요 기호가 뭐냐면 요 기호의 이름이 인테그랄이라고 부릅니다. 인테그랄. 영어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인테그랄 알겠습니까? 인테그랄 fx dx라고 읽으시면 되겠죠. 인테그랄 fx dx. 근데 요 dx의 x가 변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에 대해서 얘를 부정적분해라 이 소리인 거야. 알겠죠? 그럼 요거를 좀 선생님 더 쉽게 의미로 적어드리면 이게 이런 뜻이야. 누굴 미분하면 거꾸로 하는 거니까 fx가 되니? 라는 질문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미분되기 전 상태를 찾아봐라 이런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미분이 거꾸로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봐봐. 우리가 2x를 적분하면 얘가 되는 걸 알고 있죠? x 제곱 미분 얘가 되는 거죠. 그럼 봐봐. 질문 이렇게 하는 거야. 인테그랄 2x dx를 구해봐라 이런 거죠. 이미 답을 알고 있죠. 누구야? 누굴 미분하면 얘가 돼? x 제곱이고. 그럼 어차피 x 제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얘가 맞긴 한데요. x 제곱 더하기 3도 돼야 돼. 되죠? 왜 미분하면? 나오잖아. x 제곱 더하기 100도 돼야 돼. 되죠? 미분 나오니까. 즉 그래서 여기서 적분 상수라는 걸 써요. 무슨 말이냐면 얘를 부정적분하면 x 제곱에 상수항이 있긴 있는데 뭔지는 몰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부정적분 문제는요. 그 적분 결과를 쓰면 항상 얘를 써야 돼. 그 함수를 구할 때는요. 얘를 구하라고 힌트를 줍니다. 뭐 예를 들어 얘가 fx가 가정하면 뭐 f0이 3이야 라고 힌트 줍니다. 이렇게. 이거는 c 구하라고 줍니다. 0 집어넣으면 c가 되니까 c가 3이라는 얘기인 거죠. 이런 식으로 항상 적분 상수가 붙는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이 부정적분 얘기는요. 사실 뭐 개념 같은 게 없고 그냥 연산을 배우는 거야. 미분을 할 줄 아니까 거꾸로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배우는 거죠. 그러면 이 부정적분의 공식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미분도 공식이 있으니까 여기는 공식 한 개밖에 없어요. 미분은 우리 공식 3개 배웠어. 기억나요? 다함수 미분법 그건 기억날 것이고 고배 미분법 기억납니까? 어떻게 하죠? fx 곱하기 gx를 미분하면 이걸 전개하지 않고 미분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 앞에 거 까고 뒤에 거 냅두고 플러스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까고 그죠? 그리고 교육과정은 없지만 로피탈을 쓰기 위한 합성함수 미분법 기억나십니까? 겉에 거 까고 안에 거 보호 중입니다. 밖으로 불러내서 한 번 더 까고 먼저 배웠죠. 알겠습니까? 미분법은 다양한데 이거 말고 다항함수 있잖아. 그렇지? 세 가지 배웠는데 적분법은요 한 개밖에 없어요. 적분법은 한 개. 이게 뭐냐면 다항함수 적분법이라고 해서 x의 n 제곱을 부정적분하는 이유가 한 개 배우는 거야. 여기에 플러스 선형성이 있기 때문에 한 개만 배우면 나머지 다 할 수 있어. 모든 하나 똑같을 거니까. 알겠죠? 그럼 쟤를 적분 어떻게 하냐 봐봐. x의 n 제곱을 미분을 하면요. 자, 미분하는 순서를 쌤 알려줄게. 우리가 결과 알죠? n 곱하기 x의 n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그렇죠? 이걸 알고 있는데 이걸 좀 그 파헤쳐 보면 자, 얘를 미분한다는 건요. 1단계 곱하기 지수를 하는 거야. n을 곱해야 되거든. 그리고 2단계 지수에서 1을 빼주고 그냥 나오겠지. 그죠? 자, 부정적분은 그대로 거꾸로 하는 거니까 이 부정적분이라는 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정적분은 1단계 일단 얘 반대로 지수에 1을 더해야지. 그리고 두 번째 뭐 하면 돼? 나누기 지수로 하면 됩니다. 알겠죠? 무슨 얘기냐면 봐. 예를 들면 뭐 예를 해볼까? 여기 앞에 있는 n은 어차피 아무것도 안 할 거기 때문에
x의 n-1 이걸 부정적분하면 여기에 1 더하시고 얘를 나누면 돼요. 그럼 제 나오죠. 알겠습니까? 그걸 여기식에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지수의 1을 더하시고요. 얘를 나누세요. 정답. 그 다음 적분상수가 붙어야 돼. 이걸 적분상수라고 해요. 적분상수. 알겠어? 부정분은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저거 한 개 배우는 거예요. 뭐 곱의 적분법 이런 거 없어. 쌤은 곱이 나오고 어떻게 합니까? 다 전개해야 돼. 무조건 전개해서 한 번에 하나씩 치는 거야. 적분 알겠죠? 자, 예를 들어 적분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 들어봐. 거기 있는 348번을 바로 가볼게요. 348번인데 이거 뭐 노트에다가 적을 만한 팁인데 인테그랄 아무것도 없이 dx가 나와있는 거야. 다음을 적분하시오. 나왔습니다. 여기에 아무것도 없으면 0이 있는 게 아니라 1이라는 숫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1. 알겠죠? 1이 생략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돼. 1을 적분하면요. 뭐가? 이 1만 1을 부정적분하면 어떻게 했을까? 누굴 미분해야 1 되겠어? x. 이거 유추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x 더하기 c. 그러면 증명 가능해? 얘를 미분하면 1 되는 거니까. 여기는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변수가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인테그랄 만약에 d세타 이렇게 있어. 얘는 다 뭘 것 같아? 세타인 식으로 접근하는 거야. 세타 더하기 c가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다 보면 너네가 이런 것도 인식이 돼야 돼. 인테그랄 뭐 x 플러스 t에 dt 이렇게. 자, 이번엔 변수가 누구야? t가 변수인 거야. 알겠죠? x는 숫자인 거야. 그러면 미분에서 x 나오려면 xt가 있어야 돼. 요거 얘기했어? t에 대해 미분하면 x가 나올 거니까. t는 변수니까 봐. 여기 1승이잖아. 플러스 지수의 1 더하고 나누기 지수. 더하기 c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변수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칠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변수가 뭔지 보고 그거에 대한 적분을 진행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 건데 자, 계산해서 좀 더 해볼게요. 예를 들면 349번에 2번 넣어보겠습니다. 인테그랄 2y 플러스 1의 제곱 y 제곱 마이너스 y의 dy가 돼요. 얘가 장난을 치고 있는 거죠. x로 안 되고 y로 낸 거야. 알겠죠? 자, 적분법은 곱의 적분, 합성함 적분 있다가 없어. 알겠죠? 무조건 전개. 예, 전개합시다. 전개할게요. 바로 전개하면 조금 전개를 쉽게 하려면 잠깐만. 전개하면은 4y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1 y 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뭐 할 거 없는데 전개할게요. 4y 4제곱 더하기 4y 3제곱 더하기 y 제곱에 마이너스 됐어요. 마이너스 잠깐만 이상한데? 이렇게 하세요. 한번 일단 이렇게 그죠?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4y 세제곱 사라지네. 마이너스 4y 제곱 마이너스 y 전개했으면 4y 4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3y 제곱 마이너스 y 요거 되겠죠? 얘 전개만 봐. 인테그랄 전개 안 하면 못 풀어. 4y 4제곱 마이너스 3y 제곱 마이너스 y dy 바로 해볼게요. 미분도 선형적 성질이 있으니까 적분 또한 반대 개념이니까 똑같이 있겠죠. 한 번에 하나씩 이해합니다. 숫자 건들지 말고요. 이렇게 항상 그대로 하세요. 봐봐. 여기 1당 5승이지. 나는 요거하면 5분의 4에 y의 5제곱 이러겠죠? 마찬가지 마이너스 넣고 3되지? 나누면 사라지겠죠? y 세제곱 천천히 이렇게 한 번씩 해. 2되고 나누면 2분의 1 y 제곱 더 이상 없어. 더하기 c 이랬습니다. 그 문제 답이 이거라고 이랬어요. 알겠습니까? 이게 부정적분하는 방식입니다. 알겠죠? 설명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3번 가볼게요. 3번 마찬가지입니다. 3번 조금 더 연습 좀 해볼게요. 3번 보시면 3번 이렇습니다. 인테그랄 x 플러스 1분의 x 3승 더하기 dx 더하기 인테그랄 x 플러스 1분의 1 dx입니다. 자, 일단 얘는 적분을 못해. 그래서 유리함수인데요. 유리함수는 못해. 우리는 하나밖에 안 배웠어.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낸 이유는요. 뭔가 정리를 하는 얘기인데 얘도 적분 못해요. 합치한 얘기입니다. 이게 선형적 성질 띄니까 개별로 적분하나 합쳐 적분하나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알겠죠? 합치면 인테그랄 x 플러스 1분의 분모 똑같으니까 x 3승 플러스 1 dx가 되겠죠.
그죠? 혹시 이거 인수분해 되는 거 기억납니까? 그렇죠. 그래요. 네. 이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요튼 이건 진짜 매일 봐야지 이런 대화가 됩니다. 지금 알겠죠? 쓸데없어. A 3승 더하기 B 3승 인수분해 가능합니까? 물어봐. A 더하기 B에 A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 제곱 되죠. 이런 게 약하다고 보면 끄집고 와야 돼. 그래서 X 3승 더하기를 보면 얘가 떠올라야 돼. 1, 3승이잖아. 아주 많이 나와요. X 마이너스 X 더하기 됩니다. 이랬어요. 이런 걸 요구하는 거에서 얘가 지금 개별로 적분이 안 되는 식으로 준 건 뭔가 합쳤을 때 뭐가 정리가 되니까 주는 거야. 그러면 합쳤더니 얘가 이제 여기서 원래는 이제 보여야 되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줬구나 얘 보여야 돼 알겠습니까? 뭐가 보이냐면 여기서 얘가 x 플러스 1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걸 난리라고 만들었구나 라는 게 보여야 풉니다 알겠죠? 연산은 원래 눈이 거의 반이야. 딱 봐서 보여야 돼 알겠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인테그랄 나누는데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dx 요겁니다. 그죠? 적분해보면 이건 할 수 있죠. 다 함수니까. 이게 어떻게 돼? 봐봐. 1 더하고 나누고 3분의 1 x제곱 이렇게 마이너스 어떻게 돼? 천천히 2분의 1 x제곱 더하기 얘는 x 상수항에 x 붙이면 돼. 미분하게 나올 거니까 더하기 c 정답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제 분수를 주는 이유는 합쳐서 정리하는 얘기 알겠죠? 이렇게 보세요. 체크되겠습니까? 그럼 3, 4번에 4번도 마찬가지죠. 이거 다 그 전개해서 둘을 합치라는 얘기예요. 그럼 식으로 깔끔해질 거예요. 3차를 전개해야 되니까, 알겠죠? 전개해서 합친 다음에 남은 식을 가지고 적분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겠어요? 자, 이 부정적분 파트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성질로 배울 게 딱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가 뭐냐면, 봐봐요. 쌤이 일단 설명을 위해서 이런 표기를 쓸 건데요. 얘도 아마 필기장에 쓸 거야. fx를 우리가 미분한 식은 표기법이 있어요. 도함수도 뭐라 쓰지? f 프라임 x 하겠죠? 그죠? 그러면 얘를 부정적분한 식은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죠? 근데 우리 적분을 배웠으니까 얘를 적분한 모양도 하나 있으면 좋을 거 아니야. 얘를 뭐 적분도 하고 미분도 하고 할 거니까 알겠습니까? 얘를 적분하시면 보통 어떻게 쓰냐면 얘를 부정적분, 지금 얘기한 적분 다 부정적분이야. 적분한식 어떻게 쓰냐면 라지 fx 대문자로 많이 씁니다. 알겠습니까? 얘를 미분한식으로 쓰겠지. 오케이? 근데 얘는 쌤이 어떤 설명을 진행할 때 이 라지 fx를 자꾸 쓸 건데 요 놈은 이제 요 f 프라임x는 이건 정해진 표기법이고요. 얘는 정해진 표기법은 아니야. 근데 우리가 fx를 부정적분한 식이 뭐라고 얘기를 자꾸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얘를 쓰긴 할 겁니다. 다만 얘는 우리끼리 정해놓은 거야. 우리끼리만. 이 실제로 정해진 용어는 아니라는 얘기야. 알겠죠? 근데도 이 문제들에서도 쟤를 많이 쓰고 있는데 문제에 쟤를 쓸 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좀 표현을 보여줄게. 예를 들면 여기 360번 지금 풀 거 아닌데요. 360번을 보시면 보통은 이렇게 그 표현이 되어 있어요. 360번 봐봐. 96페이지에 2차 함수 fx와 그의 부정적분 라지 fx 사이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 라지 fx 미분하는 게 스몰 fx 되는 거야. 관계를 설명하고 쓴단 말이야. 알겠죠? 대부분 이렇게 쓰고 있긴 한데 관계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362번 마찬가지죠. 2차 함수 fx와 그의 부정적분 라지 fx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이름을 달아놔야지 미적분 관계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선생님 그런 말이 없이 fx가 나와 있고요. 여기 옆에만 라지 fx 나와 있는데요. 얘는 그냥 다른 함수인 거야. 얘가 fx의 gx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런 멘트를 쓰고 있긴 할 거야. 미적분으로 쓰라는 거지. 얘를 적분한 게 얘고 얘를 미분한 게 얘다라고 쓰라는 소리야. 알겠죠? 그러려면 그런 멘트가 있어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봐봐. 성질은 한 개 외울 건데 자 성질 우리가 어쨌든 이 인테그랄이 미분을 거꾸로 하는 거니까 봐봐요. fx를 부정적분을 하고 얘를 다시 미분을 할 건데요. 미분할 때 표기를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y 프라임 도함수를 나타내는 표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얘가 도함수 표현하는 방식이거든. 이걸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f 프라임 x죠. 그죠?
다른 표현에 dx분의 dy라고 이것도 있었던 거 기억납니까? 이런 필기장을 보시면 도함수의 정의를 알려드릴 때 내가 일부러 이런 표기도 알려드립니다. 뒤에서 모양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쌤이 이게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델타 x분의 델타 y를 이렇게 크게 쓰면 이건 쌤이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했고요. 떨어져 있는 주전사의 기울기. 이게 순간 변화가 되려면 붙어있는 두 점이기 때문에 x의 증가량을 눌러잡고 y의 눌러잡고 무한소만큼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소문자 t를 쓰고서 그 x의 미소 변화량, 아주 작은 x의 변화분에 아주 작은 y의 변화량을 의미해서 얘를 도함수로 표현한단 말이야. 됐고 이 도함수 이렇게 씁니다. 알겠습니까? 그때 얘를 dx분의 dy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를 dx분의 dy y가 곧 fx 아닙니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dx분의 d는 이 의미가 x에 대해 얘를 미분해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봐봐 이런 식의 쓸 때는요 fx를 부정적분하고 다시 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올 것 같아? 그냥 fx 나오는 거야. 요거 이해됐어요? 왜냐면 얘를 부정적분하면 라지 fx가 될 건데 다시 미분하면 fx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fx 이번에는 미분을 먼저 때린 다음에 다시 얘를 부정적분하면 뭐가 나올 것 같아? fx가 나오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얘들이 같다고 보기 좀 어려워. 그 이유는 뭐냐면 얘를 부정적분하면 라지 fx가 됐겠지? 얘를 다시 미분하면 얘가 된단 말이야. 얘는 맞는데 얘를 미분하면 f 프랑스 되겠죠? 다시 부정적분하면요 적분 상수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적분을 마지막에 하면 상수항이 먼저 모르는 거지. 그럼 얘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얘랑 같다고 보기 힘든 거죠. 알겠습니까? 이 순서에 따라서 상황이 틀려진다는 거야. 알겠어? 그럼 어쨌든 봐봐. 부정적분한 식을 미분을 때리면 얘가 나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봐봐. 이런 식을 좀 익숙하게 만들어 놔야 돼. 352번입니다. 개념 문제인데요. 여러분 이제 인식이 돼야 돼. 352번에 다음을 만족하는 fx를 구해라 하고 나왔습니다. 인테그랄 fx dx가 1번만 할게요. 2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10이에요. 자, 얘를 가지고 fx 구하려면 다시 얘를 뭐 하면 되겠어? 미분하면 되죠. 얘 미분하면 그냥 fx. 붙는 건 없어요. 미분하면 4x 더하기 5겠죠. 끝! 얘가 답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적분의 모양을 좀 이렇게 수식으로 인식이 잘 되겠냐라는 걸 연습시켜주는 문제인 거 알겠죠?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그냥 fx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런 얘기고요. 자, 본격적인 문제는 뭐 이렇게 나옵니다. 쌤은 356번을 가볼게요. 356번입니다. 볼게요. 356번 보시면 자, 점 0,2를 지나고 곡선 y는 fx의 잠깐만요. fx가 0,1을 지났는데 대입하는 얘기죠. f0이 2이고 요 얘기 한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리고 자, 밑줄 하나 치겠습니다. y는 fx 위의 점 x, y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까지 밑줄. y는 fx 위의 점 x, y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까지 밑줄. 오케이? 이제 쓰세요. 이거를 우리는 f'x라고 부릅니다. f'x. 요거 이해되겠어? 우리가 원래 뭐 y는 fx 위의 점 2,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뭐라 쓰죠? 기호로 f'2라고 쓰잖아. 미분해서 이 대입하라는 얘기잖아. y는 중인이 아니죠. 이걸 근데 x, y에 대했어. 그 말은 f'x가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말로 길게 표현한 거지. 그럼 결국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y는 fx 위에 좀 0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f'x가 이렇게. 그죠? 얘가 2x-1일 때 많이 힌트 준 거야. fx를 구해라 이런 거죠. 상황이겠어요? 그러면 도함수를 가지고 fx 구할 거면 부정적분하는 얘기지. 이해됐습니까? 자, 얘를 부정적분하면 fx는 뭐가 된다? 천천히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그렇죠 15입니다. 근데 상수항이 1이잖아. 그치? 0 넣으면 10대 걔 2라고. 요건 다 상수항 바로 주는 거야. 그냥 적분
적분만 하면 적분 상수가 튀어나오니까 그거 구하라고 항상 점을 하나 주셔야 알겠죠? fx가 구해졌습니다. 그런 얘기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고요. 자, 미분과 연동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357입니다. 357 바로 갈게요. 357입니다. f'x가 3x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a일 때 x는 1에서 극값 6으로 가졌다. 스톱! 얘가 가진 힌트 몇 개? 2개. 뭔데? 하나씩 얘기해봐. F1이 6이고 서영아 나머지 하나 뭔데? F 프라임 1이 자, 서영아 극값이 뭐야? 극값이 뭐야? 네. 아니, 나 극값이 뭐야? 가 바뀌는 지점. 그죠? 증감이 바뀌는 지점. 증감은 뭘로 확인해? 도함수의 부호로. 도함수가 플러스였다 마이너스 바뀌는 그 지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바뀌는 그 지점. 그러면 그 도함수에 대입을 하면 얼마가 나오겠어? 0이 나오죠. 이렇게 내용적 이해를 기반해서 기억을 하시면 잘 기억이 납니다. 노트를 매일 보시면 그딴 거 필요 없이 잘 기억이 납니다. 알겠죠? 이 두 개 쓰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F'이 0이라는 거니까 1 집어넣어버리면 이 A 구하러 준 거네. F'이 1번. 내가 해볼게. 1, 2 넣을 A 마이너스 9. 그죠? 0대는 A가 9네. A는 9했어. 상황됐죠? 자, 도함수가 나왔어. 아마도 F1이 6인 걸 준 이유는 적분 때려서 fx 구하고 적분 상수 구하러 준 거야. 알겠죠? fx 구할게요. 어떻게 돼? 적분하면 천천히 x 세제곱 마이너스 천천히 6x 제곱 플러스 9x 더하기 c. 그럼 이게 되겠어? 그죠? c 구하러 준 거야. 알겠죠? 1 집어넣어버리면 f1은요 1 빼기 6 더하기 9 더하기 c니까 c 더하기 4네요. 얘가 6인 거니까 C가 2네 2. 그렇죠? 다 구했는데 얘가 또 하나의 극값을 구해라 라고 했어. 그렇죠? 오케이? 1일 때 극값은 알고 있는데 다른 극값을 구하라. 이거는 극대극소로 쳐다보는 소리잖아. 그렇죠? 그 말은 얘를 이제 인수분해해서 그래프 파악해 가라 이런 거지. 미분적 문제를 연결시키는 거죠. 가보면 인수분해할게요. 3으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고요. 이렇게 되겠죠? 인수분해하면 3에 x-1과 x-3이 되겠죠? 그죠? 뭐 그림하고 그림에서 그림을 생각하겠습니다. 그죠? 아마 x가 1일 때와 3일 때 극대와 극소가 나오겠지. 그럼 그려보면 뭐가 극대고 뭐가 극소인지 알겠지만 어쨌든 얘는 1에서 1값이 나왔으니까 나한테 뭐 구하는 얘기야? f3 구하는 얘기겠죠. 이건 끝. 알겠습니까? 극값과 연동된 걸 일부러 하나 건드려봤습니다. 복습도 할 때 알겠죠? 그런 얘기다. 그런 거고요. 자, 358도 개념 문제입니다. 이게 부정적분은 개념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연산 문제라서 알겠죠? 간단한 문제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fx가 얘일 때 1번과 2번을 구해를 가놨어. 1번 답은 뭐겠어요? 그냥 fx죠. 똑같이 쓰면 되네. 4x 제곱 3승 마이너스 3x 제곱 쭉 쓰면 됩니다. 끝 그냥. 2번 답은 뭘까요? fx 그대로 쓰고 뭐 써야 돼 뒤에? 2번 답. 미분을 먼저 하고 적분을 뒤에 했어. 적분을 뒤에 했으면 뭐가 붙어야 돼? 그렇죠. 적분 상수. 답이 달라요. 알겠죠? 1번은 그냥 fx를 똑같이 쓰면 됩니다. 그냥. 이걸 만약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고 싶으면 식을 대입해서 너네가 적분도 해보고 미분도 하면 똑같이 나와야겠죠? 다만 이제 그런 툴인 걸 미리 알고 있지 알겠죠? 어차피 미분과 적분을 같이 하면 사라져. 사라지는데 적분을 뒤에 하면 c가 오는 거죠. 적분을 뒤에 버리면 어쩔 수 없이 적분을 붙는 거죠.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정적분에 들어있는 유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가 여기 360도 아까 잠깐 봤던 문제 하나 풀고 정적분은 단순 산수와 기본적 의미만 좀 잡아놓고 마무리할게요. 시간 될 때 제가 해놔야지.
서영이가 시간이 안 되는데 괜찮냐나? 제가 지금 뇌 시간이 끝나가는 느낌인데 지금 뇌정지 상태가 좀 올 것 같은데 봐요. 360번 보시면요. 자, fx나 이거는 그냥 유명한 하나의 유형일 뿐입니다. 기본 유형 알겠죠? 뭐 특별한 개념이나 이런 건 없어요. fx는 대문자 fx 그죠? 얘 둘 사이가 미적분 관계에 있다라는 걸 정해줬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분명 미분이나 적분을 사용하는 문제라는 건데 적분이 훨씬 더 제한적이에요. 적분은 식이 정확히 나와 있어야 풀 수 있지 뭐 곱셈으로 돼 있는 거라도 이런 거 할 줄 모르잖아요. 그죠? 미분은 다 할 수 있죠 사실 그죠? 그런 건데 자 봐봐 이 문제는 라지 fx는 자 라지 fx는 x fx 마이너스 x 3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3인 상태에서 fx를 구해라 이 질문인 거야. 네. 추월 뭐 x. 네. 봐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런 관계라는 게 얘와 얘가 미적분의 관계에 있는 걸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럼 분명 이 문제 풀이에서 힌트를 뽑아낼 때는 미분이나 적분을 쓰는 건데 이걸 적분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얘는 이런 식으로 두고 적분을 못 쓴단 말이야. 알겠죠? 그나마 할 수 있는 미분밖에 없단 말이지. 미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여러분 풀이법이 미분하는 소리야. 미분을 해보면 봐봐. 요거 미분한 게 fx라는 거 문제에서 정해져요. 그죠? 그리고 얘 미분은 무슨 미분? 공미분. 앞에 거 까고 뒤에 거 냅두고 플러스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 이러겠지? 그 다음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4x가 되겠죠. 그죠? 어차피 항상 얘를 만족하면 둘을 미분하면 같은 거니까. 알겠죠? 그러면 넘겨버리면 사라지고요. 얘는 넘겨버리면 x f'x가 3x제곱 마이너스 4x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x 약분될 수 있겠네요? 아, 도함수가 나오는구나. 뭐 이런 유형이야. 알겠죠? 그래서 주어진 게 미적분 관계라서 미분함을 해봤더니 도함수가 나오네? 뭐 이런 문제인 거겠죠? 도함수가 나오면 fx 구할 수 있겠죠? fx 얼마나? 천천히 해봐. 부정적분하면 2분의 3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c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c 구하라고 서영이가 뭘 줬어? F1이 2분의 1인 거야. F1이 2분의 1로 대입하시면 c가 나오겠죠. c 구하시고 질문이 상수항을 구해라 라고 그랬는데 상수항은 c 구하라는 소리야. F0 구하라는 얘기야. 0 대입은 바로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부정적분 얘기는 요게 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함수를 주면 부정적분을 통해서 fx 잡아낼 수 있고 적분상수를 구하라 힌트 나와 있을 거니까 처리하면 되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나마 있는 유형도 요거 하나랑 아까 했던 그 미분과 적분의 어떤 순서에 따라서 알겠죠?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면 이 부정적분 얘기는 끝. 알겠습니까? 자, 정적분 내려볼게요. 정적분 오면서 발만 닿는 거야. 괜찮아요? 떨지만. 네, 봐봐. 됐죠? 해볼 수 있겠지? 네, 그렇습니다. 부정적분은 이런 식이고 뭐 필기자가 있으니까 싹 다 지워버릴게요. 자, 정적분 합시다. 정적분 오늘은 그냥 정적분이 먼지만 사실 실제로 정적분은 교과서에서도요 증명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던지기야. 이게 되게 웃긴 거야. 원래 던지기이기 때문에 쌤은 좀 더 던질 뿐입니다. 지금 뭐냐면 원래 여기는 증명이 잘 안 돼 있어요. 왜냐면 되게 신기한 얘기거든요. 알겠죠? 무슨 신기한 얘기냐면 이런 거야. 자, 정적분 들어볼게요. 두 번째 얘기. 번호 없네? 없어? 네. 자, 정적분인데. 정적분을 쌤 뭐라 얘기하냐면 부호 넓이들의 합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적분은 일단 생긴 모양이 인테그랄 산수 정의할게요. 여기 숫자가 적혀 있어요. fx, x 이렇게. 그럼 이건 어떻게 상상하는 거냐면 순서가 이래요. 숫자가 없는 건 부정적분. 알겠죠? 숫자가 있는 건 정적분이야.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식은 틀린데 얘는 뭐냐면 일단 한 번에 암산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서 가운데 대괄호 쓰고요. 여기에 부정적분 한번 씁니다. 일단 이 가운데 식을 부정적분한 식을 쓰는 거야. 알겠죠? 그런 다음 밑에 똑같이 A와 B를 붙입니다. 그런 다음에 B를 대입한 값에서 A를 대입한 값을 빼는 거야. 알겠죠? 뭐 이런 산수예요. 산수만 놓고 보면은 인테그랄 1부터 뭐 2까지 x제곱 dx를 해라 이렇게 하면요. 얘를 부정적분한 식에 2 대입한 거에서 1 대입을 빼는 거야. 그러면은 봐봐. 이게 바로 암산이 안 될 거 아니야. 얘를 적분하면 어떻게 돼?
3분의 1 x 3승이죠? 여기는 적분 상수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대입 빼버리면 C는 날아가니까 그냥 쓸 필요가 없고요. 가운데 적분한 것만 쓴 다음에 봐봐. 2 대입하면 3분의 8 빼기 1 대입하면 3분의 1이죠. 3분의 10입니다. 산수법은 이래요. 알겠죠? 계산을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이런 거야. 여기 안에 있는 함수가 지금 fx가 가져가면요. x제곱이란 이차함수란 말이야. 얘를 그려보면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거든. fx가 x제곱인 거죠. 근데 지금 내가 1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하면 결과가 3분의 7 나왔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 x가 1인 지점 있을 거 아니야. 1,1을 지나겠죠. 그죠? x가 2인 지점 있겠죠. 2,4가 되겠죠. 이렇습니까? x축과 이 함수가 이루는 여기 넓이를 구하면 신기하게도 이해가 됩니다. 이거 완전 신기한 거야. 함수가 있는데 x축과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식이 정적분이에요. 그러면 정말 신기한데도 그 함수를 부정적분해서 그 구간이라고 하는데 앞에 그 뒤에 수를 대입한 거에 앞수를 제가 빼버리면 넓이가 나와요. 알겠죠? 그 넓이 구하는 게 정적분인 거야. 산수법은 이렇게 되는 거야. 산수법. 알겠습니까? 안에 있는 걸 부정적분한 식으로 써놓고 그대로 쓴 다음에 위에 거 대입한 거에서 아래 거 대입한 게 값인 건데 신기하게 넓이가 나와요. 근데 이게 웃기게도 쌤이 부호 넓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치? 이게 사실 그나마 좀 의미적인 증명 과정을 조금 더 파고드는 파트가 이과 애들이 미적분 배울 때는 이걸 좀 더 파고들거든요. 그럼 왜 저런 식이 되면 좀 더 이해를 하면 이과 애가 근데 문과에 이해할 수 없어. 교과서는 없어. 그냥 신기한 거야. 알겠습니까? 부정적분해서 대입했더니 넓이가 나오고 이런 건데 거기에 들은 약간의 의미적인 얘기를 쌤이 이야기를 해주면 알겠죠? 이게 어떤 의미인 거냐면 이런 식인 거예요. 봐봐.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의미인 거야. 지금 쌤이 이 자식은 1부터 2까지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을 때 1부터 2까지 끊었을 때 넓이가 나온다고 했잖아. 그렇죠? 이게 얘를 우리가 어쨌든 적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적분의 수학적인 의미를 들어가 버리면요. 분이 분할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적은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봐봐. 이 함수가 이 넓이가 이 y 좌표가 연속적으로 막 쌓여가지고 얘가 넓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하나의 y 좌표를 우리가 뭐라 쓰냐면 x 제곱이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 x가 1일 때 1일 것이고 1.1일 때 1.1 제곱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변하는 x 제곱 길이를 연속적으로 쌓였다는 의미인 거야. 이 x 제곱이라는 좌표가 쌓였다라는 의미로 인테그랄 dx 쓰는 거야. 1부터 2까지 이런 의미로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얘가 함수가 만약에 x제곱 y는 x제곱 마이너스 뭐 4 같은 게 있다면 얘는 그래프가 이랬을 거란 말이야. 그래프 내가 해볼게요. 0,4에서 봅시다. 여기 2일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2. 꼭지점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오케이? 얘를 그럼 이런 식인데 내가 여기를 봐봐. x1부터 x2까지 요 넓이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자식을 1부터 2까지 정적분을 때리면 되겠죠.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제곱 마이너스 4를 정적분을 때려버리면 봐봐요. 가운데가 3분의 1x 3승 마이너스 4x 적분을 선생님 빨리 할게요. 1부터 2까지. 그죠? 대입을 해보면 2를 집어넣으면 3분의 8 마이너스 8 나와요. 여기에서 빼는 거야. 이거를 1 대입하면 3분의 1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상수하시면요. 3분의 8 빼기 3분의 1 3분의 7 나오고 마이너스 8 빼기 더하기 4에서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5가 나와요. 음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넓이는 음수가 아니란 말이야.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 x제곱 마이너스 4는 이 함수 좌표를 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함수 좌표가 양수 함수야. 이 y좌표가. 음수잖아. 주보 아래에 있으니까. 음수 좌표가 막 쌓여가지고 넓이가 튀어나오다 보니까 부호를 가지고 있는 넓이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5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넓이 얘기할 때는 마이너스 얘기 안 하잖아. 그럼 여기 넓이를 뭐라고 얘기해요? 3분의 5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런 관계를 알고 쓰는 게 정적분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부호 넓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알겠습니까? 연산법은 단순한 건데 갖고 있는 의미가 그 좌표들을 연수로 쌓아가지고 넓이를 구해내는 과정인데 결국 좌표가 음수가 돼버리면 음수 넓이 나와버리는 거죠. 양수면 양수 넓이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런 관계를 알고 정적분을 쓸 줄 알면 정적분 개념도 다 배우는 거예요. 그게 다야 사실은. 이 포인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건
그게 포인트입니다. 나머지는 또 짜집는 유형들이 있는 거야. 그 유형 정리는 하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관계인 걸 알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오늘은 이런 넓이 구하는 문제까지 안 풀 건데 오늘 숙제는 어차피 적분 계산만 줄 겁니다. 다만 쌤이 다음 시간도 그렇고 매 시간마다 적분 얘기할 때 정적분의 의미를 빨리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계속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있어. y는 fx가 있습니다. 여기가 뭐 a라 치고 0이라 치고 여기 b라 치고 오케이? 내가 만약에 여기 넓이를 알고 있어요. 3이야. 여기 넓이가 5야. 알겠죠? 정적분이라는 것은 부호 넓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함수를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 dx를 하면 이거 값이 얼마 나올 것 같아요? 3이 나오겠죠. 너도 3이니까. 그럼 만약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하면 넓이가 얼마 나올 것 같아? 값이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거죠. 성이 이해했어요? 왜? 여기 음수 넓이가 5로 하는 거잖아. 함수 좌표 다 음수니까. 이해했어요?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b까지 fx dx를 한 방에 때려버리면 이거 얼마 나올 것 같아? 봐봐. 0부터 b까지 좌표를 쌓는 거야. 그럼 이만큼의 좌표는 양수 좌표는 3이 쌓였을 것이고 이만큼의 좌표는 마이너스 5 쌓였을 거 아니야. 다 합쳐버린단 말이야. 결국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호 넓이들을 하게 표현하는 거야. 0부터 b까지 한 방에 적분 때렸어. 그러면 양수의 넓이와 음수의 넓이와 양수 다 더해지는 거야. 마이너스 2가 튀어나오겠죠. 이해했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이거를 봐봐. 원리적인 이해까지 못했지만 왜 적분한 게 넓이가 되는 게 워낙 신기한 일이기 때문에 대신 정적분의 의미는 다 파악한 거야. 이거야 이거. 정적분의 메인 해석은요. 이거예요. 이거. 이해했어? 그럼 내가 어떤 문제를 푸는데 봐봐. 질문 이렇게 한 거야. 여기가 1, 여기 4를 칠게. 함수 나와 있어야겠죠? 질문합니다. 야, x축과 y축이랑 이 그래프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봐. 라는 질문을 실제로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나한테 요 넓이랑 요 넓이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내가 요 두 넓이의 그 넓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적분을 0부터 4까지 한 방에 때려버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왜냐면 이거 먹어버릴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각각의 넓이가 궁금하면 적분을 두 번 때려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 해버리면 좋은 넓이 나올 거니까 얘 그대로 쓰고 양수 나올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인테그랄 1부터 4까지는 따로 적분해야 돼. 그럼 얘가 양수가 나오겠어? 음수가 나오겠어? 음수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얼마 나올 거야? 뭐 그런 줄 알고 있으니까 넓이는 세모만 쓰는 거 아니야. 알겠죠? 이미 우리 적분이 어떻게 나올지 알고 있으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넓이들을 구해가는 과정 자체가 정적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적분의 합분의 의미가 부호 넓이들의 합이란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결국 함수 좌표들의 합을 구하는 거다 보니까 부호가 붙어버린 넓이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일단 진도 얘기 여기까지만 하면 되고요. 여러분들 숙제는 여기 교재 보시면 봐봐요. 오늘 요 부정적분 이야기 348번부터 348부터요. 다음 주부터 방학이 시작되니까 아예 낮 시간에 쌤 우리가 할 그 시간 정해서 얘기해 줄게. 알겠죠? 월요일 밤에 하지 말고 낮에 정해서 진행을 하고요. 아마 주 1회만 계속 보완을 하면 방학 3번 딱 하면 적분까지 깔끔하게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죠? 많이 시켜버리고 나머지 또 이 썸머 클리닉 때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숙제는 372까지 372 그리고 썸머 때 만나면 아마 그때 쌤이 뭐 미흡한 이 풀이를 다 시킬 거기 때문에 알겠죠? 더 이상 뭐 수업 때 풀이할 시간이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워낙 우리 아직 못 보니까 아무튼 그럼 여기까지 풀 때 여기에 이제 정적분에 대한 이런 개념적 이해는 이해만 해오시고요. 막상 나간 숙제는 저런 질문 자체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체가 없고 그 계산만 하나 보여드리면 이거만 보여주고 끝낼게. 하나만 어딨냐면 뭐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370번에 5번을 해볼게요. 370번 5번. 뭐 이렇게 풀면 돼. 370번에 5번을 보시면 인테그랄 1, 2, 3까지 이거는 단순 산수 문제야. 그렇게 있는 곱의 영역은요 적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전개해야 됩니다. 전개해버리면 3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더하기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dx가 되겠죠. 오케이? 얘를 정적분하면 일단 중간 단계 적분의 x 3승 마이너스 제곱 마이너스 x 적분함수 필요 없어. 얘는 산수가 쉽네. 3을 넣어버리면
27 빼기 9 마이너스 3 빼기 6죠? 1을 넣어버리면 1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되겠죠. 그쵸? 계산하면 마이너스 15 더하기 1이네요. 답이 15입니다. 그래서 사수하면 돼요. 그래서 이 구간에 있는 것들은 이제 그쵸. 적분한 걸 위에 거 대입하면서 아래 거 빼는 거겠죠. 구간이 없는 것들은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돼. 이렇게만 이제 비교하면 되겠지. 알겠죠? 그래서 적분 쪽에만 연습만 다 해놓습니다. 알겠죠? 다음 주 이제 다른 이야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